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작용 논란으로 중단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부작용으로 알려진 특이한 혈전증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접종이 미뤄졌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등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주로 나타난 30살 아래는 일단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김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 동안 일시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분기 접종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앞서 유럽의약청은 희귀한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지만 접종을 계속하는 게 이익이라고 발표했고 정부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접종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사망자 수와 유행 규모를 줄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 초중고교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 등의 60세 미만 대상자에 대한 접종이 재개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30대 미만에 대해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30대 미만의 경우엔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득이 희귀 혈전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보다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유럽의약품청과 영국 등이 희귀혈전증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분류한 것을 반영하여 과학적 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30대 미만에 대해선 화이자나 얀센 등 다른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30대 미만이라고 해도 1차 접종을 마친 뒤 부작용이 없었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1분기 접종 결과 백신의 잠정 예방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가 86%, 화이자가 92%로 확인됐다며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이렇게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재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예방 효과가 부작용의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접종 후 문제가 된 특이한 혈전증은 국내에선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접종의 이익이 위험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사망 건수와 희귀 혈전증으로 인한 사망 건수를 예측해 비교하면 60대는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42배 높았고 70대는 215배, 80대의 경우엔 690배까지 늘어났습니다. 30살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익이 위험보다 높게 나타난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중증 감염과 사망을 줄이는 데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유럽의약청이 지목한 백신 부작용은 희귀혈전증 가운데서도 혈소판 감소가 동반되는 경우로만 제한됩니다. 주로 협심증 등을 초래하는 동맥혈전, 폐색전증을 유발하는 정맥혈전 등 흔히 나타나는 혈전증의 경우엔 백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뇌정맥동과 내장정맥혈전증 가운데서도 혈소판 감소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한 겁니다. 국내에서 접종 후 혈전이 생성된 환자 3명을 조사한 결과 유럽의약청이 지목한 부작용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EMA 최종 보고서상 나온 강한 연관성이 입증된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희귀 혈전증 케이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단 한 건도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후 희귀 혈전증이 발병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한 의료 대응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환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의 한 무허가 클럽입니다. 젊은 남녀 200여 명이 다닥다닥 모여서 즐겁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새 확진자가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와중에 이렇게 모여서 춤판을 벌인 건데요. 경찰이 출동하니까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강남구. 좁은 공간에 빼곡히 들어차 있는 젊은 남녀들.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서로 끌어안기도 합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다닥다닥 붙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젯밤 지하에서 수백 명이 모여 춤을 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인근 클럽으로 출동했습니다. 가서 찍어도 정신이 없어서 이거 뭐 찍는지도 몰라요. 해당 업소는 일반 음식점과 기타 실내 스포츠 시설로 등록됐지만 음향기기와 특수조명이 설치돼 사실상 클럽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허가도 안 내놓고 그 면적이 한 층별로 한 120평씩 되는데 그중에 한 14평 정도만 각각 일반 음식점 허가만 받아. 일부 손님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일반 음식점인데 지점처럼 했다고 해서 손님들한테도 마스크랑 거리두기 안 하신 거에 대해서 과태료 나갈 예정이에요. 해당 업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이후에도 꾸준히 대규모 사적 모임을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등록된 업소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미리 사전에 특정 다수로부터 예약을 받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또 음식을 먹는 공간은 춤추는 공간과 다른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입장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꼭 비만을 차단하게끔 구획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변칙 영업이 음지에서 성행하는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MBC 뉴스 김건유입니다. 다음은 어제 오후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의 주상복합 건물 화재 속보입니다. 이번 불로 연기를 마신 주민은 41명, 이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불은 오늘 새벽 모두 꺼졌는데요. 아직 주민 17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외벽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고 1층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은 불에 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 경기 남양주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난 불은 10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 반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로 아파트 주민 등 41명이 연기를 마셨고 2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의 3분의 1도 안 나왔었는데 새벽부터 줄 서서 그런 대출도 받았고 그런 거 모아서 정말 큰맘 먹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오늘 오전 이뤄진 건물 안전점검 결과 일부 주민들은 다시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최초 발화점 중국 식당 뒤쪽에 있는 주차장에 그을음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큰 구조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러나 입주 즉시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하지만 주민 170여 명은 전기 공급 등 문제 때문에 하루 더 대피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씻고 못 씻고 이러는 게 좀 많이 찝찝한 것 같고 대피소에서 얼마나 더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그런 것들이 답답한 것 같아요. 상가와 아파트의 배관이 분리돼 있었고 질서정연한 대피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과 상인들은 불이 난 뒤 안내 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아파트 방송 방제실로 진입이 못해요. 모텔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서 쫓아나왔다니까요. 안내가 안 된 게 맞다니까요. 예. 이사님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안 됐어. 스프링클러와 방화벽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스프링클러도 상가 쪽엔 터졌습니다. 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밝히기 위해 내일 오전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미얀마에선 군부의 발포로 하루 만에 다시 82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쿠데타 이후 사망자는 이제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군부가 시민들을 향해 로켓 추진 유탄 같은 중화기까지 쓰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여전히 국제사회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시민들이 직접 무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엄청난 폭발음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인근의 바고 지역에서 지난 8일 밤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 미얀마 군경의 발포로 최소 82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4일 양곤에서 100명 이상이 숨진 뒤
단일 도시 최악의 인명 피해입니다. 시민들은 군경이 전차 공격용 로켓 추진 유탄을 민간인을 향해 사용했다며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말 만달레이 등에서 목격된 것과 같은 종류의 중화기입니다. 미얀마 군경의 유혈 진압에 시위대는 사제총으로 무장한 채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부 사가잉 지역 따무시에서는 주민들이 소수민족 무장 세력과 함께 군경과 교전을 벌여 시민 3명과 군경 18명이 숨졌습니다. 샨주 라시오 부근에서는 소수민족 무장단체 3곳이 합세해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최소 8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민들과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연합해 군부에 맞설 연방군을 창설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격화되는 군부의 유혈 진압에 시위대 역시 소수민족과 함께 무력 대응에 나서면서 일촉즉발의 미얀마 사태는 내전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LG와 SK가 2년간 싸워온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분쟁을 끝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결정한 SK 배터리 제품의 10년 동안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오늘 전격적으로 합의한 건데요. 이번 합의를 위해 한국과 미국 두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713일 만에 분쟁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합의금 규모를 놓고 팽팽히 맞섰던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이번 주말 전격 합의한 겁니다. 두 회사는 합의문에서 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분쟁을 종식하고 관련 쟁송은 모두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금은 2조 원, SK가 LG에 현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SK는 미국에서 계속 배터리를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미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SK는 미국 정부가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을 철수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ITC의 결정을 따르자니 수천 명의 일자리를 잃을 뿐 아니라 자국 내 배터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자니 평소 지식재산권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지론과 맞지 않았습니다. K배터리의 앞날은 이제 순탄할까? 주변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85%는 한중일 6개사 제품. 하지만 두 회사가 소송을 벌이는 사이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전기차 2위 업체 폭스바겐은 아예 한국 배터리 공급에 기대지 않고 자체 배터리를 서둘러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가 있고 또 핵심 부품인 배터리 분야에서 주요국 정부들이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 양상을 보인다면은 경쟁 대열에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두 회사의 합의를 환영한다는 자료를 내고 이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이번 선거를 야권 승리라고 한 안철수 대표를 향해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건방진 얘기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야권 대통합에 대해서도 바깥을 기웃거리지 말라며 국민의힘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참패 원인과 해법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새벽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야권이 단일화를 하고 그리고 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발끈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냐며 야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승리였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겁니다. 김 전 위원장은 안 대표와 단일화를 안 했어도 충분히 이겼을 거다. 안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며 잇따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재보선 직후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에 나선 국민의힘에도 무슨 대통합 타령이냐며
바깥을 기웃거리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당은 공당 대표에게 부적절하다며 불쾌했고 국민의힘도 통합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며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각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합당하기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참패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도 쇄신 방향과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조국 사태 반성을 말한 20대, 30대 초선 의원들을 초선 5적으로 규정하며 비판 문자를 보내는 등 파장이 커진 상황. 2030 의원들은 특정인이나 세력을 탓하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밝혔고 당 임시 지도부도 봉합에 나섰습니다. 남 탓, 사람 탓, 세력 탓하는 것보다는 혁신과 앞으로 반성과 쇄신의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라고. 다만 일부 중진 의원 등은 초선 의원들의 주장이 꺾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고 이번 주 시작되는 신임 지도부 선출에서도 친문 2선 후퇴를 주장하고 있어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집에서 사용 중인 김치 냉장고의 제조사와 생산 날짜를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위니아 딤체가 작년 말에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리콜을 결정했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문제는 리콜 대상 제품을 계속 사용하다가 화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대전시 관저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김치 냉장고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이제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대요. 전체가 다 새카만해가지고. 하루 전 대전시 도마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유사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뒤편에 있는 회로기판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화재가 난 주택에 있던 두 제품은 모두 2003년에 만들어진 위니아 딤체 김치 냉장고입니다. 위니아 딤체는 지난해 말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아직 리콜 여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 받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치가 아무리 맛있으면 뭐해. 고객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제조사 측은 소비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꾸준히 고지해왔다며 더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이 아니더라도 노후된 가전제품의 경우 평소 먼지 제거 등 적절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로 회로기판에 쌓인 먼지가 정기적인 문제를 일으켜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청소와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사용하시는 것이. 특히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처럼 24시간 전원을 켜두는 제품들은 장기간 열이 축적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벽과 거리를 띄우는 등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들이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유가족들은 해경 경비함을 타고 참사 해역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해경이 당시 늦장 구조 논란을 빚은 함정을 배정해 취소됐습니다. 해경에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은 유가족들에겐 그저 변명일 뿐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슨 세월호 선체 앞에 하얀 국화꽃이 놓이고 희생자 가족들이 고개를 숙여 추모의 시간을 가집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5일 남겨두고 희생자 가족 등 50여 명이 목포 신앙만을 찾았습니다. 4월달 되면 유가족들의 마음이 다 무겁죠. 그러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때와 똑같이 또 무거운 마음으로 현장을 찾게 됐고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석자는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 줄었지만 세월호 참사를 여전히 기억하는 시민들도 7번째 추모식에 함께했습니다. 그때 단원고 학생분들을 비롯한 승객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고차도 앞 침몰 해역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선상 추모식은 갑작스레 취소됐습니다. 해경이 준비한 함정이 참사 당시 지휘함인 삼천 구함이기 때문입니다. 참사 당시 해경 수뇌부가 탄 삼천 구함은 고 임경빈 군 등 희생자 구조를 지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입니다. 그런 삼천구함이 지금 배정돼 있습니다. 해경의 이런 행태를
우리 가족들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지난해에는 삼천 15경비함에서 선상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해경 측은 해당 경비함정은 단속에 투입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잠시 뒤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에서는 경자 유전 원칙을 무시한 국회의원들의 농지법 위반 사례들을 고발합니다. 또 농지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한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 의혹과 허점 투성이인 현행 농지법의 문제도 집중 보도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LG의 외국인 투수 수아레즈가 SSG전에서도 완벽투를 선보였습니다. 2경기 연속 무실점 호투로 시즌 2승과 함께 팀을 단독 선두로 이끌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첫 등판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펼쳤던 수아레즈. 오늘은 더 완벽했습니다. 최고 153km의 강속구와 다양한 변화구로 4회 투아웃까지 한 명의 출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주환에게 빗맞은 안타를 내줘 퍼펙트 행진은 깨졌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위력적이었습니다. 7회 3타자 연속 삼진을 잡는 등 8회까지 87개의 공만 던지고 삼진 9개를 잡아내며 2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SSG 박종훈도 6이닝 8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명품 투수전을 벌였지만 LG는 7회 바뀐 투수 조영우를 상대로 유강남이 결승 타점을 올려 수아레즈의 2승을 도왔습니다. 삼성은 개막 4연패 뒤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구자욱과 피렐라가 오늘도 나란히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KT를 4대2로 꺾었습니다. 지난해 공포의 8번 타자로 8태어로 불렸던 NC 알테어는 오늘도 5번 타자로 출전해 2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홈런 공동선두에 올랐습니다. 키움은 연장 11회에 나온 서건창의 내야 안타로 롯데의 3대2 역전승을 거뒀고 한화는 두산을 물리쳤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K리그에서 울산이 김인성의 결승골로 수원FC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축구대표팀 벤투 감독과 올림픽 대표팀 김학범 감독도 경기장에 찾았는데요. 울산은 전반 38분 김태현이 팔꿈치로 상대 선수의 목덜미를 치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자, 무승부로 끝날 것 같던 후반 추가 시간 역습입니다. 이동준이 찔러주고 받고 크로스, 김인성이 극장골을 터뜨립니다. 홍명보 감독도 엄청 좋아하는데요. 울산이 수적 열세를 이겨내고 3연승을 달립니다. 제주는 상대 자책골과 주민규의 결승골로 수원을 2대1로 물리치고 6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휴일에도 화창한 봄 날씨는 쉬어가지 않았는데요. 내일은 남쪽 수증기를 가득 품은 비구름이 밀려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와 전남 해안지방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오전에는 경기 남부 등 서쪽 지방, 낮 동안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저녁부터는 비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짙은 색으로 보이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여름철 같은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미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지에는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80mm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 시속 70km 이상의 강풍도 동반되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방에도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면서 기온은 제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해안가에서는 차츰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져서 서울이 13도, 대구가 9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와 대구 17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화요일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아침 공기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내일은 비 소식이 있네요. 일교차도 크니까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4월 11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